챕터 17.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왕의 대가 로저 피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조종사로 참전한 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34년간 협상 및 갈등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에 기반을 세웠고 평화 결의안, 인질 협상, 외교적 절충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국가 및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일했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핵전쟁 위협이 커지면서 그는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생각해냈다. 피셔는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고안하다 문제가 되는 사실 하나를 알아차렸다. 현직 대통령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암호를 게시하는 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죽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대통령은 늘 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었다. 1981년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무척 간단한 제안을 했다. 작은 캡슐 안에 암호를 넣고 지원자의 심장 바로 옆에 그 캡슐을 박아 넣는 것이다. 지원자는 대통령과 늘 동행하며 크고 무거운 정육점 칼을 휴대한다. 대통령은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 먼저 자신의 손으로 한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조지, 미안하지만 수천만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는 지원자를 죽임으로써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백악관 카펫에 피가 흘러내린다. 그가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을 그의 집으로 가져온 것이다. 펜타곤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세상에 끔찍하군. 그렇게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걸세. 절대 버튼을 누르지 못할 거야. 앞선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논의하면서 좋은 습관은 즉시적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셔의 제안은 이 네 번째 법칙을 뒤집은 것이다. 경험을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어떤 경험이 만족스럽게 끝나면 그 경험은 훨씬 더 많이 반복된다. 반대로 고통스럽게 끝나면 사람들은 그 경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고통은 효율적인 스승이다. 실패가 고통스럽다면 이는 수정된다. 실패가 상대적으로 고통스럽지 않다면 무시된다. 실수가 즉각적이고 비용이 들수록 거기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배관공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일을 잘하려고 한다. 식당은 고객이 다시 찾지 않을까봐 좋은 음식을 내놓는다. 외과 의사는 다른 혈관을 건드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 때문에 해부학을 완벽히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수술을 집도한다. 결과가 가혹하면 빨리 배우기 마련이다. 어떤 행동에 따른 고통이 즉각적일수록 그 행동은 덜하게 된다. 나쁜 습관,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그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일을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 나쁜 습관들은 그 나름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버리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행동과 관련된 나쁜 대가를 치를 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즉, 행동과 결과 사이에 틈이 없도록 만든다.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행동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고객들은 연체료를 내기 싫어서 제때 청구서를 처리한다. 출석이 학점에 반영되면 학생들은 수업에 잘 들어간다. 우리는 즉시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습관으로 뛰어든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행동을 변화시킬 때 처벌에 의존하면 처벌의 장점이 행동의 장점과 부합할 때만 그것을 올바로 하게 된다. 생산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면 미루기의 대가가 행동을 하는데 따르는 대가보다 훨씬 커야만 한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게으른 생활의 대가가 운동을 하는 대가보다 훨씬 커야 한다. 식당에서 흡연하거나 재활용 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것처럼 말이다. 처벌에 따른 고통이 충분하고 확실하게 강제적이어야만 행동은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결과가 국지적이고 실제적이고 견고하고 즉각적일수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반면에 결과가 광범위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지연될수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덜 미친다. 다행히도 나쁜 습관이라면 무엇이든 즉각적인 대가를 덧붙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습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안전벨트는 세계인의 습관이 됐을까?
1984년 12월 1일 뉴욕에서 첫 번째 안전벨트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미국에서 꾸준히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은 겨우 14%에 불과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해야 했다. 이후 5년 만에 미국 전역에서 반 이상의 주가 안전벨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날 안전벨트 착용은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극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88%의 미국 국민이 차에 오를 때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30여 년 만에 수백만 명의 습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법과 규제는 어떻게 정부가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한 규칙들을 지키는데 집단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안전벨트 법안, 식당 내 금연 법안, 재활용 의무같이 새로 입법된 규칙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은 특정한 방식으로 법안에 동의하고 개인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시민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가 법을 이용하듯이 우리 역시 스스로 책임감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습관 계약은 특정한 습관을 따르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구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을 승인해줄 책임 있는 파트너로 한두 사람을 찾아 함께 행동한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브라이언 해리스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이 전략을 행동으로 옮긴 첫 번째 사람이다. 그는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했다. 곧 아내와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습관 계약서를 작성했다. 첫 번째 계약서는 이렇다. 2017년 1분기 브라이언의 목표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기분이 더 나아지고 외모도 좋아질 것이며 체지방 10% 감량, 몸무게 90kg이라는 장기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 계약서 아래에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다음과 같은 지침이 쓰여 있다. 1단계. 1분기에는 엄격한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법을 시행한다. 2단계. 2분기에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단계. 3분기에는 세부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운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일 먹은 음식과 몸무게를 기록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추적하기로 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자신이 받을 처벌들을 쭉 적었다. 브라이언이 이 두 가지 항목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은 분기 동안 주중 매일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전에 옷을 차려입는다. 이 말인즉 브라이언이 좋아하는 청바지, 티셔츠, 후드 티셔츠나 반바지를 입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 기록하는 걸 하루 빼먹으면 트레이너 조이에게 $200를 지급한다. 계약서 맨 아래에는 해리스, 아내, 트레이너의 서명 날인을 했다. 처음 이걸 보고 나는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데다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특히 서명 날인 같은 것이 그랬다. 하지만 해리스는 계약서에 한 서명은 이 계약이 진지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즉시 해이해질 테니까. 3개월 후 해리스는 1분기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목표를 높였다. 그에 따른 결과도 역시 확장되었다. 만일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는 트레이너에게 돈을 줘야 했다. 그리고 감량에 실패하면 아내에게 $500를 줘야 했다.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일은 달리기를 빼먹으면 남은 분기 동안 매일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일을 하러 가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그 전략은 잘 먹혔다. 아내와 트레이너가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매일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리해주자 해리스는 정말로 감량에 성공했다. 나쁜 습관의 결과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하는 순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습관 계약서를 만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정확히 규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습관 계약서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다. 코미디언, 코미디언 말거리 존은 매일 농담 한 구절이나 노래 한 구절을 기록했다. 그녀는 이 하루 한 곡 프로젝트를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감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덜 미루고 덜 포기하게 된다. 이는 즉각적인 대가이기 때문이다.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은 자동화할 수도 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토머스 프랭크는 매일 아침 5시 55분에 일어난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날이면 그는 자동적으로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다. 지금은 6시 10분입니다. 제 시간에 못 일어났어요. 제가 게을러졌죠. 알람이 제대로 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는 5분께 페이팔로 5달러를 5달러를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 머리를 빗고 이를 닦고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는다. 이런 습관들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뛰어난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잠재적 고용주들과 동료, 친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그에 맞춰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지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파트너와 함께하거나 습관 계약서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